목요일 아침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박지영 리포터가 나오는데요. 여성의 경력은 언제나 윙크. 네, 반갑습니다. 네, 여성을 뜻하는 우먼과 이를 뜻하는 월크, 그리고 이따의 링크를 더한 여성의 경력을 잇는 윙크,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 혹시 만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들어봤는데요. 이 만렙이요. 그 한자어 찰만자에다가 레벨, 영어의 레벨 있죠. 그 레벨을 줄여서 랩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두 글자가 이제 결합된 말을 만렙이라고 하는데 뭐 그 여행 경험이 많은 분들을 만렙 여행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앞에서 굉장히 멋지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직장 생활의 만렙이라 불리는 능력자입니다. 과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회계, 총무, 노무, 인사. 직장 생활 7년 만에 만렙을 찍은 그녀의 이재현 이름은 대리님이요? 업무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죠? 늘 업무 처리가 확실하고 또 우리 사무실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죠. 이 대리 신규법은 잘 되고 있나? 네, 자료 여기 준비됐습니다. 잘했네. 아이고, 수고했어. 이재은 대리의 능력치가 100 상승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상사에게 두터운 신랑을 받는 그녀. 이재은 대리의 직장 생활 만렙 달성의 비결. 지금 엿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 빛나는 경력을 응원하는 윙크 전도사 박지영입니다. 윙크. 아니 이거 제 건데? 이거 제 멘트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여성의 우먼, 일을 하다 워크. 연결하다 링크가 더해져 윙크잖아요. 어머 맞아요. 3주 만에 드디어 윙크를 아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그것도 아시겠네요? 그럼요, 이재은 대리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경력 단절 없이 일을 쭉 이어오고 있는 이재은 대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근데 대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십니다. 저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 생활 경력 7년차 이재현 대리입니다. 내 사전에 경력 단절은 없다. 워킹맘 경력 7년차 이재은 대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재은 대리가 근무하고 있는 일터는 강화 유리에 약 150배 이상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제조 기업인데요. 재래시장에 가면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드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주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최근에는 건축 내외장재로 각광받고 있죠. 안녕하세요, 대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업이 폴리카보네이트를 제조하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네, 생산 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맡는다고 하면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는 기업 전반의 살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림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에서 살림이라고 하면 회계, 노무, 인사, 총무 이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 다 맡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7년간 일하면서 일도 많이 배우고 네, 지금 사무실에서는 이사님 다음으로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대리가 기업과 첫 인연을 맺은 건 2012년 충북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를 통해 취업한 후 인턴 기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믿기 힘들지만 우리 대리님이 두 아이의 엄마라고 들었습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라 입사할 때만 해도 애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다 컸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남과 동시에 경력을 쌓아오신 건데 워킹맘 쉽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어떤가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저희 회사의 여직원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이렇다 할 제도도 없었죠. 때는
아직 대한민국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열풍이 불기 전 그때만 해도 육아로 조퇴나 결근하는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이 남성 부하 직원이 육아를 위해 조퇴하거나 휴직한다고 하면 더더욱 엄격했더랬죠. 맞아요. 전에 정말 저랬었거든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기도 좀 힘드셨겠네요. 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대표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중간에 나갔다 와라 하시면서 근무 시간을 좀 자유롭게 배려해 주셨어요. 오, 이 회사 분위기 자체가 동료분들도 서로 이해를 좀 해주시나 봐요? 그렇죠. 최근에는 금요일 날 가정의 날로 정해서 정시 퇴근을 한다던가 직원들의 심리 상담을 위해서 직원들 모여서 심리 상담을 하고 저녁 회식까지 진행을 하고 육아휴직 같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은 직장 문화를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족 친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기업에 불어든 변화의 바람, 과연 직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아무리 제도들이 마련되고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기업 내에서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면 눈치가 보일 텐데 저희 회사는 대표님부터 나서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긴 한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육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제도도 사용을 해보고 싶긴 한데 저희 사장님이시라면은 그 허락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의 흐름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였다면 기업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기는 불가능했을 터 직원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이야, 정말 기업에서 보기 드문 화기애애한 풍경입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이요, 대리님에게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주셨다고요? 예,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가정을 갖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있는 거를 또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회사를 그만둔 일이 없도록 제가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고맙게 생각한 걸 몰랐습니다. 우리 대표님 마인드가 진짜 멋지시네요. 직원분들한테 인기 많으시죠?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이런 건 또 바로 앞에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대표님, 인기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예, 많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인기 많으신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대표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기업 분위기를 보니 이재은 대리의 직장생활 만렙의 비결, 기업과 근로자 간 끈끈한 신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일하는 엄마라면 이 일을 제기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그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엄마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대리님, 저 이제 일 그만두려고. 그렇습니다. 일하는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죄책감. 그런데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과연 잘못한 일인 걸까요? 엄마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지금 아이들이 크면서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제가 일하는 걸 좀 더 보기 좋아해요.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오늘 회사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없었나요?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어요. 회사에 안 나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들이 많이 이해를 해줬고요. 지금은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7년간 직장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 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그리고 그런 엄마를 응원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자라는 동안 오랜 시간 같이 있어주지는 못했지만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사랑해.
일하는 엄마이기에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이재은 대리. 세상에 일하는 엄마들이 경력 단절을 극복하길 바라며 그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리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하는 여성은 아름답다. 왜냐면요, 빛나는 경력 때문에 눈이 부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은데요. 맞벌이를 하면서도 육아의 비중은 여성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는 공동의 몫이기 때문에 남성들도 이것 짐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들로 우리의 사회가 더욱 반짝이는 그날까지 함께 외쳐볼까요?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네, 오늘 윙크의 주인공 네. 이재은 대리를 만나보셨는데요. 역시 일하는 여성, 엄마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만나본 소감은 어떠셨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엄마는 강하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슈퍼우먼이어서가 아니라요. 직장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잖아요. 이 점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요만큼이라도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일하는 엄마들에게 지금도 충분히 좋은 엄마고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윙크 전도사 박지영 리포터 못지않게 그 여성의 빛나는 경력을 응원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두 분이 이제 자리하고 계신데요. 관련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네,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기업에서 과연 어떻게 여성 친화적으로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지 기업의 대표로 나오신 그 김대현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의 오경숙 본부장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그 기업의 대표 우리 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회사는 그 플라스틱 중에 하나인 그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이용한 건축 내장재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생산을 도입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다소 일반인들에겐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각종 건축물의 지붕 채광판, 벽체 등 캐노피 건축 용도로 많은 건축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전국 재래시장 아케이드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특별한 개발들을 통해서 전도 유망한 기업인데 오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주인공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본부장님 지금 그 기업 소개를 조금 들으셨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여성들이 일하기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장 문화를 좀 조성해 준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떠신가요? 네, 오늘의 기업은 사실 저희들이 일촌 약정 기업이기도 하고 또 올해는 또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심사를 받고 있고요. 연말에 좋은 결과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은 대리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육아기 이렇게 제도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마침 그때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네. 시간 선택제를 좀 활용을 하셨고요. 네. 몇 년 전입니까, 네, 그때가? 7년 전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친화 인증 제도나 이런 것들을 워낙 먼저 실행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도 그동안 2명이 좀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네. 근로자층이 다양해지면서 세대 간 격차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요. 이재은 대리가 있는 공간이 경영지원팀인데 청주사무소도 있고 음성회 또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데 여기를 위해서 저희들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일가정 양립 문화, 그다음에 유연한 조직 문화 이걸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 앞서 이 변화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변화의 중심에 또 이재은 대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셨으니까 이재은 대리님이 어떻다고 느끼세요? 네, 보신 그 영상처럼 그 이재현 대리는 그 우리 회사에서는 정말 소중하고 능력 있는 인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업 생산 업무가 중요하지만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그 회사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총무, 인사, 노무, 재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중심에
이재훈 대리가 있어 사장님과 저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네. 그러시겠군요. 무슨 일이든 그 이재훈 대리에게 맡기면 믿음직스럽고 그 일 처리가 깔끔해. 그런 이재훈 대리야말로 일, 가정, 양립, 직장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모범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대리님의 칭찬을 살짝 보태자면 우리 이재은 대리는 인턴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엿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이 취업 이후에도 세일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네, 2012년도에 충북세일본부를 통해서 총무직에 입사를 하셨고요. 그때 저희들이 여성 근로자들이 기업을 방문할 때 동행면접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제도도 함께 해주셨고 당시 2명의 자녀가 좀 어려가지고 심리적 고민들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취업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가 혼자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어려움이 좀 컸었을 거고요. 지금은 여성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아까 이제 남성 육아휴직도 이야기했듯이 문화적으로 좀 훨씬 더 안정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충북세일본부가 운영하는 지금 이제 7년 차가 넘어가다 보니까 여성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도 참여를 하시고요. 개별 기업들이 사실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데 자기 기업을 좀 넘어서 타 기업도 만나고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워크숍을 좀 갔다 왔는데 40명이 1박 2일로 여성 리더십 워크숍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제도들을 외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네. 사실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세일본부에서 다 아마 파악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일단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일하는 여성이 가정을 이렇게 양립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어떤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나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는 이유가 결혼, 출산 이유가 이 3가지 요인들이 좀 되게 크고요. 그런 조건에서 다시 재취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고민이 일가정 양립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정생활, 육아도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죄책감으로 좀 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을 포기해야 돼, 가정생활에 뭐 집중할 수 없다, 뭐 이런 압박감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육아정책들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산이나 육아, 일자리는 모두 정부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죄책감은 좀 벗어나고요. 이렇게 공공정책들을 좀 활용하시고 또 하나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들을 활용하셔서 경력 단절에 아예 안 빠지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그런 여성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윙크 캠페인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차례가 왔군요.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우리 이사님도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예, 우리 기업도 잉크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윙크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플래시몹 행사가 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다고요? 네. 네, 화면을 준비했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19일 성안길과 단양 온달 축제장에서 저희들이 경력 단절 예방 주간 전국에서 동시 캠페인을 좀 진행하였는데요. 충북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북 이런 데서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여성의 경력이 언제나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찾는 여성이나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을 했어요. 주위 반응들은 어떠셨나요? 충북에서 이런 플래시몹이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었고요. 윙크 댄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충북세일본부 직원들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좀 함께 해주셨습니다. 미리 이렇게 참가 신청을 받으신 거죠? 네네. 그리고 당일날 행사장 SNS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렇군요. 좀 흥겨운 시간이었어요. 남성분도 엄청 열심히. 네. 진짜 화면을 보니까 그리고 청주 성안길에서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뭐 시민분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하시던데 반응은 어땠나요? 어쨌든 그 캠페인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제도는 빨리 가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좀 늦게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SNS 올리고 같이 춤춰 추니까 훨씬 더 에너지를 좀 받는 느낌이었었고요. 네. 되게 흥겨워하셨습니다. 네. 박수도 많이 치시고 함성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함께 알면은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 CJB에서도 정말 일하는 여성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제 운영을 할 때 부담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워킹맘 그리고 아빠 데디, 육아 데디도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체감하고 계십니까? 네,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 워킹맘이나 육아데디란 그런 말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 특히나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그 직원 한 사람의 공백이 생기면 그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 우리 회사는 그 정부의 육아 휴직 지원 제도와 시간 선택제 제도 등을 통해서 그 젊은 육아데디들에게 육아 휴가 등 그 일과 가정을 모두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중소기업들에게는 그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그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책도 정책이지만 무엇보다도 유연한 분위기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우리 기업에서는 근로자들 간의 협력과 어떤 소통을 위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고요? 예, 그 세일본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였는데요. 그 직장 내 그 인간관계도 그 어떻게 보면 직장 스트레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유롭고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타로 카드를 활용한 그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네. 이 타로 카드란 매개체를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심리 상담 후 또 그 회식을 진행하였는데 그 회식 또한 평소에 하는 회식보다 뭔가 상담 후 진행된 회식이어서인지 뭔가 결속력이 다져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1차는 그 관리직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직원들의 그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서 추후에는 그 생산직들에게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 타로 카드를 뽑아서 심리를 잠깐 뭐 오늘의 운세도 볼 수 있고요. 네, 고충도 얘기하고요. 저녁도 드시러 가고요. 완전히 그날 하루는 축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언가 고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직장에서는 어떤 고충들을 토로하시나요? 사실은 이직을 결심할 때 대부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뭐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 그다음에 대인관계 갈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특히 충북은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공정상 라인별 직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속도가 좀 빠르고 생산량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담들 때문에 개인들이 좀 여유를 갖고 서로 동료들 간에 살피면서 대화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립감 또 인간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올해 충북세일본부가 진행한 행복기업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심리 상담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좀 소통이 활발하고 유연한 일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동료 간의 관계가 좀 좋아졌다. 그다음에 이직 의사가 좀 줄었다. 이런 평가들이 네.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기업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와, 거의 사실, 뭐 네. 논문 주제인데요. 사실 뭐 요즘 기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세일본부 같은 기관이 있으면 너무나 든든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사님께서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100번 동의하고요. 네. 우리와 같은 그 중소기업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그 인력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대부분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그 기피하는 게 요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원하는 인재를 뽑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는 세일본부와 인연을 맺어 이재현 대리와 같은 그 인재를 뽑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세일본부와 같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 그 중소기업들의 그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수많은 정책을 좀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북세일본부도 이런 충북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함께 고민하고 또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성의 경력은 언제나 윙크.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을 텐데요. 그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직장 문화라든가 또 여성들의 일과 관련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앞으로도 기업과 세일본부가 끈끈하게 협력을 해서 기업의 발전 또 성장, 일
일터 문화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업은 앞으로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 바람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대표님에 이어서 이사님이 화면상으로 대표님 만나보셨는데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말씀 참 잘하시거든요. 네, 자, 고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회사 사장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직원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회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서 곧 그것이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런 사장님의 그 경영 철학과 더불어 전 임직원들은 일, 가정, 직장, 양립의 직장 문화 정착에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향후 그 문화의 중심이 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말씀 들어보니까 멋진 경영 철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기업의 김대현 이사님 그리고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의 오경숙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 기업을 탐방해준 박지원 리포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기업의 소식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역 소식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 다채로움 업사이클 작품 공모가 있습니다.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재단 청주지역센터이라는 공동체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으로 힐링하는 푸드테라피 소쿵놀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뜨락 5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오늘은 내일 소식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가족 해체 시대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 2019 CJB 가족문화대상 현장 전해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충남 공주에서 전해온 가을의 맛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극단 꼭두광배의 창작 공연 백두산 호랭이와 우민아트센터 2019 주제기획전 마이너스 아워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빨갛게 그리고 노랗게 물든 단풍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단풍하면 또 은행나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볼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은행 열매 있죠. 여기서 떨어져서 무언가 밟혀서 나는 그 은행나무의 그 냄새 아주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좀 킥킥해 네. 하시죠? 그 암나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나무를 가로수로 써야 되는데 이 심을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에 15년 전에는 어떤 게 순나무인지 어떤 게 암나무인지 알 수 없어서 암수나무가 고루 심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책으로 암나무를 뽑아내야 될까? 아니면 열매를 미리 따야 될까? 아니면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설치해야 될까?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나무를 자르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에이 냄새 조금 기다려주면 되지 너무 아까워 이런 분들이 사실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나무를 좀 자르지 않고요.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좀 미리 채취를 한다든지 네. 줄기에 망을 씌워서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대비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은행나무 열매 냄새도 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아름다운 은행나무, 단풍나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속리산의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고 꼭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